안녕하세요, 맛있정 당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지난 호치민 특집 1편에 이어 2편 영상입니다. 아직 1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1편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역시 지난 5월에 호치민 여행 중 다녀온 곳들 중에 두 곳을 비교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완전 로컬 분위기에 해산물을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 기간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느꼈던 곳과 가장 비싸다고 느꼈던 곳 두 곳을 비교해서 전해드려 볼게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맛있정당을 구독하시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비해 아직 구독자 시청 비율이 낮은 편인데요. 시청 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맛있정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조떼꾸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추천할 곳은 해산물 맛집 옥다우2입니다. 옥다우2는 호치민 4군 빈칸 해산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다리를 건너면 1군에서 4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호치민 4군이 예전에는 갱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1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는 발전도 많이 돼서 지금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해요. 또 해산물 거리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걱정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타이거 맥주가 협찬한 게이트부터가 빈칸 해산물 거리의 시작입니다. 역시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참 많죠.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가 제일 많은 나라인 만큼 가구당 2대씩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 4군은 1군이 가깝긴 하지만 관광지인 1군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해산물 거리 양쪽으로 로컬 냄새 물씬 풍기는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여기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 바로 옥다우2입니다. 아무래도 노상 좌판인 만큼 다소 덥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가격과 맛을 생각한다면 불평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한 로컬 바이브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호치민에 오면 항상 들르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메뉴가 10만 동 이하로 형성되어 있어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이곳 해산물 거리에서 크랩을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마리에 4만 원 정도 하는 편이라 베트남 물가를 생각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라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맥주 가격은 18,000동으로 한화로 약 1,000원 정도라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기본 소금장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참기름 대신에 깔라만시를 섞어서 기름장을 완성합니다. 이거 해산물 찍어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난 편을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역시 비아사이공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맛조개 볶음입니다. 가격은 10만 동, 놀랍게도 오늘 시킨 메뉴 중 가장 고가의 메뉴 중 하나입니다. 맛조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조개구이를 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여기는 버터에 볶아줍니다.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듯이 버터에 볶으면 뭐든 맛있잖아요. 고소한 버터 풍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날은 평소보다 맛조개가 다소 오버쿡 돼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쉽게도 조금 질겼었어요. 두 번째는 오징어잎 볶음입니다. 역시 가격은 8만 동, 저렴하죠? 보시는 동그란 하나하나가 다 오징어잎이에요. 오징어잎을 갈릭버터에 볶았습니다. 쫀득쫀득한 식감이 재미있고 오징어잎 안쪽으로 갈릭버터 소스가 잘 배어들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개씩 먹으면 좀 감질맛 나서 숟가락으로 한꺼번에 떠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징어잎 옆에 보이는 게 돼지 비계인데요. 저게 또 완전 요물입니다. 버터에 튀겨져서 바삭바삭한 식감과 비계의 쫀득한 식감이 재밌고요. 버터와 함께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오징어잎 너무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술 먹을 때 국물이 없으면 또 서운하니까
이번엔 조개탕입니다. 가격은 5만동. 진짜 싸죠? 레몬그라스가 들어가서 국물이 시원합니다. 레몬그라스도 향채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긴 그렇게 향이 강하지 않아서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개는 피쉬 소스에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번 메뉴는 해산물 하면 빠질 수 없는 새우구이입니다. 가격은 10만동. 새우 6개가 5,000원이니 새우구이 하나에 1,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덥고 시끄러운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새우구이는 말해 뭐 하겠어요. 노점 자판이라 위생이 걱정되시겠지만 그런 것 치고는 해산물이 꽤 싱싱합니다. 새우 대가리의 내장 맛을 보면 새우가 얼마나 싱싱한지 알 수 있잖아요. 회전율이 좋은 만큼 전반적으로 해산물은 싱싱한 것 같습니다. 역시 장사가 잘 되면 재료의 회전율이 좋고 재료가 좋은 만큼 퀄리티 유지가 잘 돼서 손님이 또 늘고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번 메뉴는 동남아에서 김치 같은 존재인 공심채 볶음입니다. 가격은 3만동. 우리나라에서 공심채 볶음이 보통 10,000원 이상인 걸 생각하면 진짜 아름답죠? 맛은 별다를 거 없는 다 아시는 그 맛입니다. 이번 메뉴는 숯불 쭈꾸미입니다. 가격은 10만동. 분명 크기는 쭈꾸미인 것 같은데 영어로 옥토퍼스라고 써져 있어서 사실 쭈꾸미인지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약간 매콤하게 양념이 되어 있는데 많이 맵지는 않아서 한국인이라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옥다오 2라는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여기 당연히 본점이 있습니다. 옥다오 본점은 호치민 1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깨끗한 업장 분위기예요. 하지만 그런 만큼 가격은 더 비쌉니다. 깨끗한 분위기를 선호하신다면 본점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 왁자지껄한 로컬, 노상 좌판 분위기가 좋아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조금은 다르겠지만 힙지로에서 노상 까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미가 나왔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반미는 무려 5,000동입니다. 반미는 베트남식 바게트인데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만큼 어딜 가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또 이 바게트에 저 오징어 잎을 올려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또 저렇게 바게트를 반갈죽해서 사이에 오징어 잎을 넣고 샌드위치처럼도 먹어봤는데요. 이 방법도 너무 맛있고 좋네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식당에 처음 도착했을 땐 비올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호치민의 5월은 우기라 이렇게 예고 없이 스콜이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의 분위기도 좋고 술맛도 아주 좋았는데요. 어느새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천둥번개도 여러 번 치고 바닥에 물도 점점 차올라서 집에 갈 걱정이 살짝 되었었는데요. 눈앞의 비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맥주 보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근데 비가 점점 거세지더니 갑자기 빈칸거리 전체에 정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집에 갈 수는 있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 직원분들은 익숙하신지 휴대용 랜턴을 일사불란하게 가져와서 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가 좀 소강 상태가 올 때까지 깔끔하게 먹고 안전하게 택시 타고 귀가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많이 먹고도 맥주 6병을 포함해서 6만동이 채 안 나왔어요. 호치민에 방문하신다면 이곳 빈칸 해산물 거리는 꼭 한번 와보세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두 번째 방문해 볼 곳은 호치민 1군에 위치한 아난사이공입니다. 전 해외여행을 갈 때 가능하면
그곳에 파인다이닝을 한 곳씩 들려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보통 미슐랭이나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참고하는 편입니다.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와 평가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슐랭 가이드는 미식가로 이루어진 익스펙터들의 평가로 별을 획득하고,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은 셰프, 경영자, 미식가, 비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자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셰프들의 직접 평가가 있다 보니 셰프들 사이에서는 미슐랭 가이드보다 더 높게 쳐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슐랭보단 월드베스트 레스토랑의 순위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곳 호치민에는 순위를 올린 레스토랑은 따로 없어서 이번엔 미슐랭을 참고했습니다. 호치민에는 3곳의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광둥식 레스토랑인 로얄 파빌리온, 유로피안 이노베이티브 레스토랑 아쿠나, 그리고 지금 방문할 베트남 컨템포러리 레스토랑 아난사이공이 있습니다. 아난사이공은 1층은 캐주얼하게 워크인으로 손님을 받는다고 하고 2층은 코스 메뉴인 테이스팅 메뉴를 주문해야 갈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코스 요리를 주문하지 않아도 테이스팅 메뉴의 시그니처 요리들을 단품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고 해서 따로 예약하지 않고 1층에 워크인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난사이공은 베트남 길거리 음식을 베이스로 한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인데요. 미슐랭 외에 월드베스트에는 들지 못했지만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엔 선정되어 있었네요. 메뉴에는 레스토랑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낸 내용이 앞면에 적혀 있었고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식 맛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파인다이닝이다 보니 가격대가 좀 전에 봤었던 옥다오에 비하면 확 높아졌네요. 와인 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확 높아졌어요. 리스트들에 딱히 먹을 만한 게 보이지도 않고 가격도 싸지 않아서 그냥 맥주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맥주도 꽤 비싸네요. 95,000동이니 옥다오의 5배가 넘습니다. 자, 이젠 모두가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시작은 역시 비아사이공으로 시작합니다. 맥주의 첫 한 모금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메뉴는 르뿌띠 배 반미 사이공입니다. 가격은 26만 동. 베트남 대표 음식인 반미를 재해석한 음식인데 메뉴에 A5 와규와 캐비어가 들어가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정말 치사하리만치 작았어요. 가격 대비 뭔가 아쉬운 느낌입니다. 먹고 나서 할 만큼 맛은 꽤 좋았어요. 두 번째 메뉴는 반세오 타코입니다. 가격은 17만 동. 역시 베트남 음식인 반세오를 타코로 재해석한 음식인데요. 새우와 삼겹살이 곁들여져 있었는데 특별히 인상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 다소 아쉬웠어요. 세 번째는 캐비어 반용입니다. 가격은 32만 5천 동. 비주얼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이쁘죠? 훈연한 연어알의 맛이 꽤 지배적이었지만 그게 또 킥이 돼서 꽤 괜찮았고 틀을 잡고 있는 와플 타르트의 식감이 오독오독해서 재밌게 먹었던 디쉬였어요. 다만 메뉴 이름이 캐비어인데 캐비어는 보이지 않고 연어알을 세먼 캐비어라고 과장해서 표현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메뉴는 푸아그라 스프링롤입니다. 가격은 26만 동. 안쪽에 채워져 있던 푸아그라가 홀 푸아그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건 향채로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깻잎을 썼다는 거예요. 푸아그라의 깻잎이 꽤나 잘 어울려서 이건 맛있게 잘 먹었었습니다. 이번 메뉴는 블랙 앵거스 보호입니다. 가격은 64만 5천 동. 갈비 부위를 슬로우 쿡으로 조리해낸 스테이크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피스로 잘라져서 플레이팅 되어서 나왔고 여기에도 깻잎이 올라가져 있는 걸 보고
한식이 이제 세계에서 진짜 많이 대중화되었구나 싶었어요. 맛은 한국 사람에게도 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장조림과 갈비찜 사이의 식감과 맛이 공존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 베트남 베이스의 요리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한식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좀 신기했어요.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 좀 느끼해져서 맥주를 한 잔씩 더 시켰습니다. 파인다이닝인데도 컵을 따로 서브해주지 않아서 병째 마셨는데 이것도 사실 좀 의아했어요. 마지막 메뉴는 까올라오 누들입니다. 가격은 25만 동. 까올라오는 쫄깃한 면발이 특징인 호이안 대표 음식인데 이 메뉴는 다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냥 맛이 없었어요. 제가 음식을 진짜 안 남기는 편인데 이건 결국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먹고 나서 와이프와 함께 이 레스토랑의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물론 객관성은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저희의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굳이 찾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맛이 괜찮아. 맛이 나쁘진 않은데 이 돈을 주고 먹기엔 좀 아까워. 사실 나는 이 가격이면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더 훌륭한 레스토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곳이 이제 미슐랭 원스타를 받고 아시아 베스트 50에 들었다는 사실조차가 너무 신기하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파인다이닝이 얼마나 세계에서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날 식사 가격은 총 260만 동, 약 14만 원 정도였는데요. 맛이 괜찮긴 한데 현지 물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격 대비해서 다소 아쉽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격이면 서비스가 좀 더 좋아도 될 텐데 음식을 먹는 동안 앞접시 한번 갈아주지 않는 서비스 퀄리티도 다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녀온 호치민 특집 2탄 어떠셨나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지만 가격과 만족도가 꼭 비례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행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방문하셨을 때 실패 없는 맛집 투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실패 없는 맛집 투어를 위해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황슐랭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